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암은 산소 부족에 의해 발병하는가, 산소 부족이 암의 유일한 1차 원인인가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잘 알고 있는 내용들만 모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이 발병하는 요소들 한 5가지 정도 제가 예시를 들 거고요. 또 반대로 암이 잘 치유되는, 예방되는 요소들 한 5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결국은 산소인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암이 발병하는 요인, 요소 중에 흡연이 있죠. 흡연을 하면 암에 많이 걸립니다. 주로 폐암을 얘기합니다만 폐암만 걸리는 건 아닙니다. 기타 우리 장기의 모든 장기에 암을 일으키는 게 흡연인데요. 자, 흡연을 하면 왜 암이 발병하는가? 자, 흡연하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일산화탄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해버려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암이 발병합니다. 동시에 흡연을 하게 되면 혈관이 급속도로 좁아집니다. 그렇다면 흡연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본 국립공중위생원에서는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정상적인 상태에선 혈관의 흐름이 뚜렷하게 보인다. 잠시 후 토끼에게 담배 연기를 맡게 하자 반응이 바로 나타났다. 불과 몇 초 만에 토끼 귀의 혈관은 눈에 띄게 좁아지기 시작했다.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도 크게 줄어 나중엔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됐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겠죠. 역시 산소 공급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암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활성산소를 예를 들어볼까요? 의학자들은 암의 90%는 활성산소에 의해 발병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퍼센트가 정확하게 맞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활성산소가 암을 일으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활성산소가 암을 일으키느냐?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녹슬듯이, 쇠파이프가 녹슬듯이 망가져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해도 암에 많이 걸린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니까 혈액순환 장애가 오겠죠. 그러면 세포에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만성화하면 암이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트레스 받으면 암에 걸린다. 이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우리 몸은 수축을 합니다. 혈관이 수축을 해요. 긴장을 해요. 그러면서 산소를 많이 사용할 준비를 합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니까 산소가 잘 공급 안 되겠죠. 거기다가 또 산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근육에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서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근육에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 증상이 와서 만성화할 경우 암에 걸린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혈압약을 복용하면 암에 2.5배 정도 더 걸린다. 유방암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암에 유사하게 이렇게 걸린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칼슘 기량제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심장의 힘을 약화시켜서 혈액을 많이 보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럼 혈압이 안 높아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세포에는 산소가 부족해져서 암에 걸리는 겁니다. 자, 이상 대표적인 암에 걸리는 5가지 요소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모두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반대로 암이 예방되는, 암이 치유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암이 예방된다. 이것은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가 있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지금 혈액에는 노폐물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깨끗한 물을 섭취하면 소변으로 탁한 소변이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이 정화가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물이 충분히 있으니까 물이 산소를 운반하기 때문에 우리 세포에는 충분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이 예방됩니다. 두 번째로 운동을 하게 되면 암이 예방된다.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죠. 자, 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산소를 많이 흡입합니다. 심호흡을 하죠. 많은 산소를 흡입해요. 동시에 땀이 납니다. 땀이 나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죠. 동시에 물을 또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져서 세포에는 산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암이 예방됩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숲속 생활을 하면 암이 예방되거나 자연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숲속에는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으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암이 예방된다. 치료된다. 이런 사실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억제합니다. 활성산소가 억제되니까 혈관이 정상으로 복원돼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그러면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암이 예방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면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암이 몇 %다 이런 것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암이 예방되거나 치료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스피린을 섭취하면 혈액이 묽어져요. 뻑뻑했던 혈액이 묽어지니까 순환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동시에 혈관이 이완됩니다. 혈관이 확장돼요. 그러니까 역시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됩니다.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암이 발병하는 요소들, 흡연, 활성산소, 포화지방, 스트레스, 혈압약, 예외 없이 우리 몸에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암이 발병합니다. 반대로 물, 운동, 숲속생활, 항산화 성분, 아스피린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몸에 산소를 잘 공급하기 때문에 암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암이 발병하는 것은 산소 부족 때문이고 암이 치료되는 것은 산소 부족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이 발병하는 경우 혹은 암이 치유되는 경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 주십시오. 제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